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연애 3년, 결혼 7년째를 맞고 있었죠. 남편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저는 국문학과 2학년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된 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였지만 점점 가까워져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우리에게는 예쁜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첫째 딸 예린이는 6살, 둘째 아들 민준이는 4살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았고 남편도 자상한 아빠였어요.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자주 갔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시댁 식구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릴 때만 해도 긴장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아버님도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저희를 챙겨주시고 아이들 용돈도 넉넉히 주셨어요. 특히 시누이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은지와는 첫 만남부터 썩 잘 맞았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렸을 때 은지는 학생이었는데 수줍어하면서도 언니라고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시누이 은지는 남편보다 11살 어렸어요. 남편이 34이니까 은지는 23이었죠. 어린 나이지만 정말 성숙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님이 늦둥이로 낳으신 딸이라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는데도 전혀 응석바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죠. 은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특히 문학을 좋아해서 한국어문학과에 진학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은지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착하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시곤 했죠. 저에게도 은지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고모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예린이와 민준이가 은지 고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은지가 오면 하루 종일 같이 놀아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은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시댁은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딸이 혼자 사는 게 걱정되셔서 매달 용돈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게 점점 자주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사흘에 1번, 나중엔 거의 매일 밤마다 은지네 집에 가는 거예요. 남편은 보통 저녁 6시쯤 퇴근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저와 함께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마치 또 다른 일터에 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점은 예전에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은지가 거의 10개월째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소 은지는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조카들 얼굴 보고 싶다며 그냥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거나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시어머님께 여쭤봐도 은지가 요즘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도 걱정스럽다고 하시면서도 대학생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며 넘어가시더라고요. 매일 밤 7시쯤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은지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 재우는 것도 다 제가 혼자 했고 가끔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제가 강하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은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다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온갖 추측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은지네 집에 간다고 나간 후 갑자기 무작정 은지네 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은지네 집으로 향했어요. 은지가 사는 곳은 우리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려서 은지네 집 앞에 서니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인사라도 하고 가자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안쪽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뭔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은지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은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아기를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신들, 이게 뭐야? 이 애는 또 누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제가 다소 흥분해서 말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은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안을 보니 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젖병, 기저귀, 아기 옷가지들. 명백히 이 아기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은지는 아기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2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아이를 지우자고 해서 헤어졌다는 것,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남편은 은지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에게만 말했고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은지가 너무 무서워해서 일단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은지 혼자서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도와주러 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기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동그랗고 맑은 눈이 마치 은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23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은지에게 아이 아빠와 연락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작년 2학기부터 휴학했고 출산하고 나서 아이 돌보느라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은지가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은지에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여기서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테니 우리 집으로 가서 일단 아이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은지는 망설이며 부모님께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설득했어요. 결국 우리는 아기용품들을 간단히 챙겨서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아이들과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희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자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들은 아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부엌으로 모시고 가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도 빨리 시댁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은지의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날 밤 은지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아기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칭얼거렸지만 금세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어 저희는 은지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손자 손녀들이 온다며 기뻐하셨는데 은지가 아기를 안고 나타나자 당황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이 아기가 누구 아기냐고 물으셨을 때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아기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듯 했고 시아버님은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은지를 붙잡고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냐며 몸은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어요. 시아버님은 화를 내시며 도대체 누구 아이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지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른 것,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도와준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계속 은지를 안고 우시며 실망이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이 건강하게 아이 낳은 게 어디냐고 하셨어요. 시아버님도 결국 마음을 돌리시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은지네 자취방으로 오셔서 아기를 돌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은지는 복학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님은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은지에게 아이 아빠와 연락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은지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다면서 굳이 또 연락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은지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 알 권리는 있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결국 은지는 망설이다가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아기 사진도 보냈다고 했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왜 자꾸 연락해? 나는 그 아이와 상관없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은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다고, 정말 혼자서 지호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지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더욱 확실하게 은지와 아이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아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 아기가 아프거나 하면 수업을 빠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가면서 아기를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 게 서툴렀지만 시어머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엄마다워졌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유 타는 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엄마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가끔 은지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자신은 아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속상해하기도 했죠. 특히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은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지 보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은지만큼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잘 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해줬어요. 다행히 은지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은지와 친한 친구 몇 명은 수업 노트를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줬어요. 아기 이름은 지호였어요. 은지가 지은 이름인데 지혜롭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지호는 정말 호기심이 많았어요.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늘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호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어요. 지금 지호는 3살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정말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은지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은지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지호가 완전히 클 때까지는 계속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직 지호가 어리고 은지도 사회초년생이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주말이면 종종 시댁에 다 같이 모여요. 시어머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며 정말 화목한 가족 시간을 보내요. 지호가 시어머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우리 아이들도 지호 때문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책임감도 생겼고 나누는 마음도 배웠어요. 지호를 챙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은지는 이제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었고 지호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졌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되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